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회사에서는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작 나는 퇴근할 때면 머리가 묵직하고 누가 했던 말 하나가 오래 남아서 집에 와서도 계속 마음이 흔들릴 때 있으시죠? 예민한 사람들, 특히 HSP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극을 깊게 처리하는 뇌 때문에 피로가 더 빨리 쌓이는 타입이라고 해요. 지난번 올린 HSP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이번엔 제가 실제로 해보고 확실히 도움을 받았던 방법들을 시리즈별로 차근차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엔 왜 나만 유독 친구들이 느끼는 난이도보다 회사라는 환경이 더 벅차게 느껴지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심리 뇌과학 자료들을 찾아보며 예민한 성향을 어떻게 현실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이것저것 책과 정보들의 도움을 받으며 실천해 봤었어요.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제가 현실에서 가장 큰 효과를 느꼈던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단 3가지 방법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집중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극을 훨씬 더 깊게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HSP 연구를 보면 민감한 사람들은 주변 소리, 사람 기운, 밝기 같은 사소한 환경 변화에도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오픈 오피스처럼 사람도 많고 소리도 많고 알림도 끊임없이 울리는 환경이 남들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리 자극을 조절하세요. 알림음은 최대한 줄이고 일정한 백색 소음이나 잔잔한 음악으로 일관된 자극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불규칙한 소리보다 일정한 소리가 예민한 뇌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회사에서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 자연의 소리나 카페 소음 같은 걸 틀어놓는데요.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줬어요. 만약 이어폰 활용이 안 되는 환경이라면 예측 가능한 소리를 내 주변에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소리라든지 선풍기 소리, 이런 식으로 뭔가 일정하게 내가 예측이 되는 작은 소음이라면 오히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시각 자극을 정리하세요. 컴퓨터 창을 여러 개 띄워두거나 책상이 지저분하거나 잡다한 색깔들이 눈에 들어오는 환경은 예민한 사람에게 큰 부담이 돼요. 환경 심리학 연구에서도 시각적 복잡성이 인지적 피로를 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 꼭 필요한 창 한두 개만 띄우고 책상도 최대한 제 시야에 잡히는 선까지는 깔끔하게 정리해 두려고 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루 종일 쌓이는 피로감이 정말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에 하나만 하세요. 멀티태스킹은 사실 누구에게나 비효율적이지만 HSP는 특히 더 빨리 지쳐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멀티태스킹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정확도와 집중력 모두 떨어진다는 게 확인됐어요. 일반 사람들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HSP에게는 훨씬 더 취약점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하나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싱글 태스킹 방식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일이 훨씬 더 빨리 끝나고 머릿속도 정리되니까 머리가 덜 아팠어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처리 방식 차이라서 환경 조절만 해도 집중이 확 살아나요. 두 번째는 감정 처리 방식의 개선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표정, 말투, 기류를 매우 빠르고 깊게 파악하는 편이잖아요. 실제로 HSP 관련 뇌영상 연구, fMRI 연구를 보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더 강하게 반응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 공감력은 장점이지만 회사에서는 피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팀장님이 회의 중에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내 보고가 별로였나? 나한테 실망한 건가? 내가 뭔가 또 잘못했나? 그리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해석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해석 분리 기술을 일상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건 인지행동치료, 그러니까 CBT에서도 쓰는 방법인데요. 예민한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사실과 해석을 명확하게 나눠보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은 팀장님이 말할 때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라면 우리는 그걸 혹시 나한테 실망했나? 내 보고가 별로였나? 라고 해석해버려요.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해석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구에서도 예민한 사람들은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해석을 잠시 보류하는 연습만 해도 대인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규칙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측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만 보고 의미 부여는 뒤로 미루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도 분위기상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 대부분 제 걱정은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피곤하셨거나 전혀 다른 일로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이 단순한 태도만으로도 감정 피로가 현저히 낮아져요. 특히 사회에서는 이 방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회복 루틴을 만들기입니다. 민감한 사람은 자극을 깊게 처리하는 대신 피로가 더 빨리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여러 HSP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돼요. 또한 산업과 조직 심리 분야에서도 짧은 마이크로 회복이 업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혼자만 쉬면 게으른 거 아닌가?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쉬는 건 좀 뒤처질 것 같아. 아니에요. 회복은 게으름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마라톤 선수도 중간중간 페이스 조절을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저는 보통 1시간 일을 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리듬이 가장 효과적인 게, 짧은 회복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실제 연구에도 있다는 사실을 한 영상을 통해 알게 됐었거든요. 그럼 5분에서 10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자주 하는 회복 습관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그 공간을 벗어나거나, 혹은 창밖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해줘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면 단순하지만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는 건 화장실이라도 좋아요. 물리적 이동이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잠시 환기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창밖을 보면 먼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과 뇌가 쉴 수 있어 이 또한 예민한 생각과 감각에 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점심시간이 중요해요. 점심 먹고 나서 5분만이라도 사람 없는 공간에서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권하고 싶어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재정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점심 먹고 나서 근처 공원이나 비상계단 또는 조용한 카페 한 구석에서 5분에서 10분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처음엔 시간 낭비 같았는데 오후 업무 집중도가 확실히 올라가기도 했고요. 하루 종일 달리지 마세요. 중간중간 짧게라도 멈추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게 예민한 사람이 오래 그리고 잘 일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회복은 게으름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예민한 사람은 회사에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뇌가 섬세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감정을 깊게 읽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만큼 필요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극을 줄이고 해석을 멈추고 짧게 쉬어주면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정확하고 깊이 있는 업무 처리 능력으로 연결돼요. 나는 예민해서 힘든 게 아니라 예민함을 위한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해주면 회사 생활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사 혹은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민했던 감각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상 시리즈가 반응이 좋으면 종종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대인관계 전략과 감정 회복 루틴을 더 깊게 다뤄 나가 볼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